자, 오늘 여러분 어떠셨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주말은 우리 증시가 그래도 이제 좀 잘 반등을 좀 잘 하였어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화요일만 하더라도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긍정적이었던 것은 그 다음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다음 날 수요일 날 이제 어느 이렇게 빠진 만큼 금방 회복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날이 좀 이렇게 원래 안 빠지는 게 제일 좋은데 오히려 수요일이 재빨리 좀 돌아왔다는 것, 그것이 좋았거든요. 그렇지, 좋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도 이제 이런 상승이 어느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수요일 날 좋았고, 목요일도 장중에 이제 또 그러한 뉴스 속보로 인해 가지고 좀 잠시 흔들렸습니다만은 일단은 더 추락하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하면서 지난주는 이제 그럭저럭 선방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희망이랄까, 약간 긍정적인 쪽에 이제 시장이 괜찮구나, 조금 나아지구나, 그러한 모습을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좀 중요한 날이었죠. 저기 우리 VIP 회원님들께는 이제 어제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저녁에 이제 우리가 항상 또 새롭게 정리를 하고 또 한 주를 시작할 준비를 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 주말 사이에 또 이상한 그런 소식들이 또 나왔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장도 이제 그러한 어떤 러시아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좀 하락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러한 영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그러한 영향들이 있더라도 잘 지켜내면 괜찮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잘 지켜내는 것, 그렇게 하락하지 않고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잘 지켜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크게 빠진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난 화요일처럼 이렇게 푹 빠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이 하락으로 이제 시작을 하여서 장중에 또다시 이제 2700포인트를 이탈하기도 하였는데, 오늘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금요일이 참 괜찮은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인데 오늘인데요. 빠지긴 하였습니다만은 은근히 이제 반등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에는 어때요? 거의 어제 전일 종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다. 오늘 그 악재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어진 것에 비하면은 그래도 잘 지켰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 지수뿐만 아니라 코스닥은 오히려 더 상승을 해버렸죠. 즉 오히려 금요일에 종가보다도 이제 더 올라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렇게 볼 때 우리 시장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는 뭐 더 이상의 그러한 약세 마인드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있죠. 시장이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요 조금만 뭐 바람 불면은 우리 독감 걸린다고 하듯이 시장이 딱 그러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맥없이 그냥 조금만 뭐 어떻게 하면은 막 맥없이 흘러내리고 팍 이렇게 빠지게 되었는데, 요 근래 모습을 보면은요 예전하고는 확실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되죠. 우리 왜 바닥 있죠? 바닥이라는 것은 더 떨어지진 않은데 이제 주가가 탁 이렇게 아주 그냥 힘없이 침울한 상태라고 할까요? 그렇다든지 아니면 이제 더 말 그대로 더 빠지지 않는 그 가격대를 바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바닥의 특징에서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바닥에서 이제 바닥을 어떻게 이제 보느냐 하면은 악재와 호재의 이제 그러한 것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리한 내용이라든지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종목도 그렇고 시장도 그럴 텐데,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주가가 더 안 빠져요. 더 이상 주가가 이제 빠지지 않더라. 이렇게 되면요 거기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의 특징은
악재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더 빠지지 않더라. 그게 특징이 있고요. 또 이제 고점에서는 또 반대죠. 고점에서 이제 보면은 주가가 이제 천정권에 갈 때는 아무리 호재가 나오고 좋은 전망이 나온다 할지라도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때 이제 고점이라는 그런 특징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면은 이번 지난 주말과 이번 주에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악재가 더 이상이 이제 잘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통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확인했다라는 것, 그것으로도 한번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모습이 진짜 오랜만입니다. 좀 진짜 뭐 좀 올라갈 법한데도 못 올라가고 흘러내리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힘이 없이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했는데, 물론 이격이 커서 그렇습니다. 단숨에 3,3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러한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진짜 바닥이구나, 더 이상 내려오지는 않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금요일부터 그러한 모습들은 나왔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금요일 같은데 종목들을 이제 쭉 살펴보게 되면은 많은 종목들이요 이미 그 돌아서기 시작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돌아설 때는 강하게 이렇게 딱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그 캔들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종목들의 캔들을 보면은 우리 왜 그 여러분 캔들의 크기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캔들의 크기는 힘의 크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캔들이 큼직해야지 힘이 이제 크게 작용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양봉이 크면 상승의 힘이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음봉이 크면 하락의 힘이 큰데, 여러분 그 만약에 전 종목들을 관찰할 수 있다면은, 차트를 볼 수 있다면은 이미 금요일 날 있죠.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다가 돌아설 때, 이 하락할 때는 막 캔들들이 음봉이 많고 이렇게 막 힘없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설 때 보면은 강력하게 이렇게 딱 양봉이 또렷하게 팍 나와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여기가 변곡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미 금요일부터 그러한 모습들이 꽤 나오고 있었습니다. 종목들이.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제 그러한 모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이상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불안해요 라고 그러한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또 보니까 러시아에서 나오는 말은 국경 쪽에 초소를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긴장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있죠. 그렇다고 완전히 이제 벗어났다, 100% 안심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으되, 악재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예전처럼 그렇게 힘없이 흘러내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켜주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씩 회복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마냥 안심할 것은 아닌데, 어차피 마음으로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전혀 완전히 그냥 생각 없이 넋놓고 있다가 당하는 것보다는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좀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내려오진 않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심하게 내려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 좀 악재라든지 이게 좀 강하게 작용한다면은 그 화요일 날 있죠. 화요일 정도 좀 심하면 이렇게 내는데 심하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절대적인 건 없다 하지만은 그렇게 막 심하게 내려올 것은 없어 보이는데요. 이 정도는 내려올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장은 최근의 모습은 그렇게 약하지만은 않다. 이제는 악재를 시장이 받아내기 시작하고 그러한 것을 소화해내기 시작을 한다는 데서 조금 의미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마음으로는 그렇게 선을 가이드라인을 긋고 있지만은 지금 시장은 그렇게 약하지는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장은 이제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중요한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아마도 저기 뭐 작년에 이렇게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셨다든지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재작년 말이나 작년쯤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분들은 지금 보면은 굉장한 어떤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곧 상당히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마 특히 작년에 이렇게 진입하신 분들은요. 거의 이제 지금의 위치가 뭐냐면은 지수는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21선을 회복하면 반등을 좀 더 이렇게 또렷한 반등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2900이라든지 아니면 3000포인트 목전까지도 이렇게 상승을 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물론 예전과 같은 탄력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특히 작년에 진입하신 분들은 거의 뭐 처음 보는 그런 강세장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거의 처음 보는 듯한. 특히 뭐 하반기 이후로 오신 분들은 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 보는 그러한 강세 좀 나름대로 종목들이 그래도 먹히고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이제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기서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머무르는 종목이 있고 그래도 좀 반등을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종목 선별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저번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은 그동안에 인기 있던 종목들 이런 것들 있죠. 인기주라든지 이런 잘못된 종목들은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잘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잘 나오지 못하면은 그 뒤에 반등 조금 하다가 놔두면은 다시 빠져서 이제 횡보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수는 아무리 오른다 하더라도 못 갈 종목은 어차피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인기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할 그런 이제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러한 정리들을 여러분이 잘 해놓으셔야지 그 다음에 정리 올라올 때 이제 그 좀 현금을 이렇게 마련이 되어지겠죠. 그래야지 또 이번 장에서 혜택을 보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상당히 이렇게 괜찮은 모습들을 보이기는 하였는데 뭐 예를 들어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확실히 좀 약하죠. 아마 LG화학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들고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제는 저기 LG에너지솔루션으로 다 이사 가셨습니까? 그때는 뭐 배터리 관련 종목으로서 상승을 한 거니까 이제 분사되었으니까 그쪽으로 이사 가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잘 명심해야 될 게 지금 이 종목을 보시면은 오늘도 보면 어떻습니까? 장중에 또 신저가 났습니다. 60만 원까지 찍었죠. 그래서 빠져서 신저가를 만들었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습니까? 멋있게 반등을 하였죠. 아주 멋진 반등을 하였는데 비해 가지고 이러한 종목은 별로 오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쬐끔 올랐죠. 쬐끔. 그러니까 상당히 약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미 꺾였을 때 지금 여러 번 팔 기회를 준 겁니다. 이러한 종목들은요. 이미 여러 번의 그런 매도를 할 기회를 주었었는데 이 팔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 60만 원대 이 가격은 더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 안 빠진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더 이렇게 오르지는 못하고 아마 약간만 횡보하다가 박스를 그릴 거예요. 약간만 상승하다가 이제 횡보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조심을 좀 이런 종목들은 빨리빨리 쳐가지고 이제 나오셔야 되는 건데 이제 그게 기회 그 작업을 이제 잘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있죠. 이번에 보면은 이러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가야 될 것은 뭐냐면은 다른 종목이거든요. 전혀 다른 종목.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뭐 저기 미국상에서 이런 뭐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잘 간다더라 뭐 반도체가 어떻다더라 이런 거 있죠. 나름대로 뉴스라든지 여러분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뉴스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전망이 괜찮을 거야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주위에 보니까 친구들도 다 샀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도 사볼까 해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좀 늦게 와가지고 물론 늦게 온 거는 맞습니다만은 단순히 어떤 시간적으로 늦게 왔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이 어떻게 그 판단을 하는 그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근거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고 하면요. 여러분 이제 정말로 이제 그동안 주식을 통해 가지고 나 왜 이렇게 투자가 잘 안 되지?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 봅시다. 여러분 왜 투자를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맞죠. 물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앞서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것도 있지만 왜 주식을 합니까? 주식이라는 것 왜 합니까? 기회가 많아서. 네, 물론 다 맞아요. 하지만 그러한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미래의 어떤 가치라든지 가치라는 것은 결국 이제 가격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미래인데 여러분이 그동안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미 반영되어져 버린 거 있죠. 이미 현실 속에서 다 이제 나타나 버린 반영되어진 종목을 샀기 때문에 그러한 거거든요. 그래서 뉴스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가지고 보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상력으로 보도하지는 않죠.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는 그런 상상력이 아니라 미래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팩트 정확해야 되죠. 팩트라는 것은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뉴스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러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보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투자를 했을 때는 뭐예요? 이미 현실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나타나는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뉴스를 토대로 우리가 판단의 근거를 삼았기 때문에 주식이 어때요? 오를 수가 없겠죠. 이미 충분히 다 오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테니까.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미래의 가치를 지금 사는 거죠. 미래의 가치를 지금 사는 거. 그러면 어때요? 앞으로 좋아질 것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좋아질 것. 근데 앞으로 좋아지는데 지금은 저평가돼 있다. 저평가돼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은 다소 이렇게 최평균에서 저평가지 지금은 재미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주식이 못다니고요. 재미가 없고 그러한데 앞으로 좋아질 것을 사가지고 사야지 앞으로 이제 오를 것이 있는 것이지 이미 다 반영되어서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사면은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은 거품이 끼어야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 거품을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빠져서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분들은 다 그런 거품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고 배터리도 다 그런 자리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좋아질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뉴스도 보지 말라고 하고 다른 것도 보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것을. 왜냐하면 정보라는 것은 희소성이 있어야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알 수 있지 않는 것, 소수의 사람만 알 수 있을 때 가치가 되어 있는 것이지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정보라고 할 수는 없죠. 하나의 지식이 될 수 있고 하나의 사실이 될 수 있지만은 어떤 유용한 정보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정보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정보만 가지고 여러분이 한다면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언제 그 경제를 연구하고 지금 시시각각 막 지구촌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바로 전 세계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고 하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못합니다. 근데 저 자꾸만 이제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용하지가 않아요.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인정을 합시다. 우리는 그러한 정보를 통해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정말로 고급 정보는 우리에게 절대로 오지 않는다. 전 세계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 수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군가가 그러한 그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투자라는 행위를 한다고 하면 어때요? 좋은 어떤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면 누군가는 사들이겠죠. 그죠?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누가 사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큰 손들이 사겠죠. 그죠? 예, 그러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여러분이 많이 사실 거예요. 아마 어떤 특정한 A라는 종목이 지금 10,000원을 한다고 해요. 10,000원. 근데 틀림없이 1년 뒤에 10배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틀림없이 10배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윳돈으로 사겠습니까? 아니죠. 알 수만 있으면 풀 베팅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끌어들일 수 있는 돈으로 가지고 전체를 풀로 이렇게 베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극소수예요. 큰 손들.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있다고 하면은 누군가 큰 손들은 작게 사는 것도 아니고 대량으로 사겠죠. 대량으로 사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것들이 가격에 반영이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전제를 까는 것이죠. 우리의 전제는 어떻게? 어떤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그러한 것은 우리는 정보를 모르는데 지금의 어떤 가격은 그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과. 그래서 지금은 주가의 가격만이 오로지 진실이다. 뭐 호재든 악재든 다 반영이 되어서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면 나도 모른다. 사실 저도 모릅니다. 나도 모른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 현재 가격이 진실이다. 그래서 호재가 반영되면 오를 것이고, 그렇지 않은 또 악재가 반영되면 내려오겠죠. 근데 호재가 있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별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격을 보게 되는데 가격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하락하고 있는 가격이 어느 날 보니까 상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쭉 상승한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이 주식은 어때요? 오르는 주식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거는 지금 오르는 주식이냐 내리는 주식이냐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세상에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은 없다. 다만 오르는 주식과 내리는 주식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물론 그게 다 100%는 아니에요. 오르는 주식도 뭐 이상한 잡주들도 오르기 때문에 또 이제 좋은 주식을 또 골라내야 되지만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러한 이야기도 하는 것이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오로지 이러한 방향, 가격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가격의 변화. 근데 여러분이 물려있는 종목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가 잘못 물렸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뭐 누가 좋다는 소식만 듣고 그거 믿고 덥석 사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꺾여서 흘러내리기 시작할 때 사셨을 거예요. 아니면 좀 늦게 사가지고 조금 더 올랐다가 이제 방향이 바뀌어서 흘러내릴 때 근데 그 방향이 바뀌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막연하게 그냥 들고 있으면 또 해결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하면 이 방향이에요. 방향. 다른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알 수 없고 이제 방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왜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 시장은요. 지금 보면은 최근에 보면 이제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먹히지가 않는 그러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악재가 있는데도 견디네 얘가 잘 버텨주네 얘가 하다 보면은 오르기 시작을 할 거라고요. 일단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르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때 보면은 방향이 바뀌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하나의 방향이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질 때 보면은 각각의 그 시장을 선도하는 그러한 종목들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나왔고요. 여기 잠시 쉬었다가 11월 달 갈 때 이때 반도체 자동차들 좀 올랐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올랐고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의 또 새로운 어떤 우리가 이제 그러한 종목들을 주도주라고 부르게 되는데 주도주들이 출발하게 때가 되어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주도주들이 출발할 때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디가 전망이 좋을 것이다.
이런 거 물론 나올 수도 있는데 제일 먼저 방향을 바꾸는 종목이 좋은 거예요. 일단 지금 많은 종목들이 바닥이거든요. 바닥에서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 사실 이번 장에서도 지금 좋은 종목은요 이미 방향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앞서서는 지금까지는 어때요? 상당히 안 좋은 종목이 되겠죠. 안 좋은 종목이 방향이 이렇게 바뀌더라라고 볼 때 그때 이제 이 종목을 사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향이 이제 다시 이렇게 하락으로 꺾일 때까지 보유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그 처음 오신 투자자들은 자꾸 이게 움직이게 되니까 좀 저점에서 이렇게 빠졌다고 생각할 때 사가지고 조금 오르면 빨리 이렇게 먹고 챙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먹고 이런 등락에서 치고 빠지고 하면서 그때마다 뭐 이럴 때도 있겠지만 이럴 때마다 잘 챙겨 먹는다. 그 주식 그렇게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이 이렇게 나올 때까지는 계속 보유. 그러다가 꺾이는 것이 보일 때 그때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추세가 나오고 있는 동안은 상승하고 있는 동안은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전략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추세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추세가 있는데 큰 추세가 있고 작은 추세가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추세를 잘 모른다고 할 때는 큰 추세를 찾는 겁니다. 큰 추세. 큰 추세, 하나의 방향성이라는 건 쉽게 바뀌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방향이 결정되어지면은 그 방향대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지죠. 그게 추세의 정의니까. 그리고 비교적 짧은 쪽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면은 그것은 어때요? 방향이 바뀌어도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또 나중에 되면 방향이 바뀌고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원리만 잘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은 주도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도주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종목을 발굴하는 것도 다 그러한 것이죠.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삼성전자 같은 거 왜 주도주가 되었을까요? 작년에.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왜 아니고 작년에는 왜 맞을까요? 지금은 아닌 이유는 방향이 아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란 등락이 있죠. 등락은 있는데 하나의 그 방향성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아래로 이렇게 수개월째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그러한 구간에 들어가니까 추세가 하향 구간에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대략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나름대로 또 상승 구간이었거든요. 상승 추세 구간. 그죠? 방향성이 위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향하고 있을 때는 매수를 하면은 다 먹는단 말이죠.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판단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인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고생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처럼의 시장은 아주 이제 한번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그래도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종목이 방향이 생기기 시작하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는 어때요? 방향이 생겼나요? 안 생겼나요? 여러분 보실 때. 방향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죠. 네. 여기서 약간 올라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은 우리가 지금 여기 약간 올라가는 것 이것을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의 큰 고점이죠. 큰 고점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것을 보세요. 그 방향. 지금 여기 보면 사이사이 중간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죠. 이거는 하나의 추세로 보기 어려운 겁니다. 약간의 반등이 나오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의 큰 고점으로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리고 있다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이 구간을 보는 게 아니라 저기 앞서서 흘러내려오고 있는 이 방향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향이 확실하게 전환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빠지죠. 7만원 정도에서는 이제 안 빠지고 7만원대 머물고 있거든요.
제일 지금 쏟기 쉬운 게 뭐냐면은 또다시 이제 또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안 빠진다는 이유로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 우리나라 반도체 1등 주고 그런 거 아니냐? 근데 더 안 빠지네. 예. 오랫동안 보니까 어떤 가격대는 이제 더 이상 빠지는 않는데 그럼 바닥이니까 사야 되겠다. 물론 바닥은 맞아요. 더 안 빠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바닥이라고 함부로 사면은요 안 오릅니다. 안 갑니다. 바로 이러한 방향성이 나올 때 그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지금 방향성이 나오지도 않은 종목을 사면은 아주 그냥 무진장 이제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이제 이런 종목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싸다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이제 기회가 되어지는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방향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 보면은 또 하나 여기 저점이 되었죠. 이 저점으로부터 보니까 등락이 있고 막 오르고 내릴 때도 있지만은 방향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방향. 그러니까 그런 방향이 확인되어진다 할 때는 매수를 해버리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이 방향이 꺾이기 전에 꺾이기 전까지 보유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앞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서 삼성전자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 보면 37,000원이죠. 물론 그때는 이제 액면 분할하기 전이겠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 사람들이 현혹된다고요. 삼성전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오르는 거 보고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팍 움직이면요 사람들은 와 이거 가는 종목이에서 하면서 몰려들거든요. 근데 가만히 봐야죠. 삼성전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판단하면 삼성전자가 제일 비쌀 지금 가격이 어디더라? 제일 비쌀 때가 여기네. 그죠? 여기서부터 판단을 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방향성이 어때요? 아직까지 뚜렷하게 바뀌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죠. 중간에. 그것은 쉽습니다. 여기 곧 최고 높은 자리에서 비교적 두 번째 내지는 세 번째로 높은 고점들을 이렇게 이어보면 되잖아요. 그게 추세 아닙니까? 추세.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향이 확실히 바뀌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불구하고 완전히 방향이 나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지죠. 또 반등 오는데 또 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섣불리 올라올 때 2019년도 초에 샀겠죠. 섣불리 판단했으면. 근데 실질적으로 가는 건 어때요? 한참 더 걸려가지고 10월달, 9월달 돼야지 가죠. 왜? 그때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방향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면은 한번 방향이 한번 나타나면 어때요? 그 방향대로 계속해서 가거든요. 거의 뭐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대칭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런 방향이 바뀐 종목이 웬만하면 조금만 가다가 다시 무너지지는 않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향이 무너진다고 하면은 인정하고 빠져나와 버리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요. 만약에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보고 막 저기 이때가 그 2019년이었는데 한 9월달, 10월달 정도 되겠네요. 10월달 정도 샀어 보유를 했다고 하면 다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데까지는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지금 잘 올라가는데 이제 또 팍 이탈을 하면서 이제 전혀 다르게 이탈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한번 팔아주면 되는 것이고, 그죠? 이때는 이제 코로나 악재 때문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그렇게 매매를 하면요, 늘 먹는 종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여기서도 그렇죠. 여기서도 보니까 지금 이제 보니까 주식이 오르고 있는 건지 내리고 있는 건지 보면은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저기 고점에서부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더라. 그러면은 투자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려오고 있는 종목을 잘 보고 있다가 뭔가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데 대해서 방향이 바뀌기 시작할 때가 어땠습니까? 2016년도죠. 중반 이후로. 그래서 방향이 나타나더라 하면은 이제 이것이 다시 꽉 끼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매수해가지고 보유를 해버리면 되죠. 이 방향대로 가는 거. 근데 대충 보니까 이렇게 내려온 거하고 올라가는 거하고 거의 보면 대칭적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맞나요? 이 원리로 여러분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괜히 뭐 뉴스 보고 옆에 야 뭐 좋은 정보 없느냐 물어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정보를 왜 물어봅니까? 오늘 가격만이 진리라.
오늘만이 가격만이 다 이미 내포되어져 있는 거고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물어봅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지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방향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새로운 방향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방향이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보다는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여러분에게 우리 VIP 회원님들도 이제 사고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이 삼성전자가요.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구간이죠. 지금에 각각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러한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종목들이 있죠.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진짜 막 눈 씻고 봐도 시장이 이렇게 조정하고 있을 때는 그런 종목들 잘 안 나타나거든요. 진짜 잘 안 나타나게 되는데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종목들이 눈에 띄기 시작해요. 자, 시장은요 이미 우리 그 코스피는 아직까지 방향성이 나오지는 못했죠. 물론 제가 이런 반등은 나올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건 단기적인 반등이 되어지는데요. 물론 이러한 단기적인 반등을 할 때 많은 종목들도 같이 반등을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방향성이 나오는 종목이 분명히 있다고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이러한 원리들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인데 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시장은 방향성이 나오지는 못했는데 이미 이렇게 방향성을 나오고 있는 우리 이제 지금 3,000포인트는 그래도 넘어가야 방향성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3,000 넘어가야 또다시 이제 방향이 생기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그러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적지 않은 수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 종목을 사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이러한 큰 방향성이 보일 때 장기 투자도 그럴 때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저기 뭐 신대양 제지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지난 장에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도 이제 제가 그랬죠. 추세라는 거 하나의 방향이 크게 이어져 오는 그런 하나의 방향이 바뀌면은 상당히 크게 간다고. 예. 짧게 이어지는 여기도 보면 중간에 조정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자꾸 이런 등락에 겁먹는데 겁먹지 말라는 게 이런 겁니다. 짧게 오르면 짧게 조정하고 짧게 바뀌어요. 이런 거. 그죠? 자주 이런 방향이 바뀌는데 이거 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파고 내려오면 겁먹어가지고 달달달달 떨고 그러는데 하나의 방향을 보라는 거죠. 적어도 이러한 방향. 그래서 이런 방향이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방향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를 때마다 빠질까봐 겁내는데요. 겁내지 마세요. 예, 하나의 큰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면 중간에 이렇게 빠지도록 겁낼 필요가 없고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나오다가 바뀌면 이 방향대로 지금까지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한 2년 정도 이어지는 방향이죠. 2년 정도 이어지는 방향이 이렇게 전환이 되었으니까 좀 제법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빠진 만큼 회복되는까지는 올라온다든지 이러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중간에 이러한 등락이 있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여러분이 더 큰 방향을 쫓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보면은 이게 저기 고점이 97년도거든요. 97년에서 2007년쯤에 출발하니까 10년짜리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계속 내려오는데 이게 엄청난 큰 방향 아니겠습니까? 이 방향이 딱 바뀌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무지무지하게 가버리죠. 그래서 이제 방향이 바뀌는 것이 확인될 때가 거의 한 6, 7천 원 이런 가격이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10만 원까지 가버리잖아요. 대박 아닙니까? 대박이에요. 말 그대로 대박. 아니 6천원짜리가 10만원을 찍었는데 여기서 대박 나는 거 아니면 어디서 대박이 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것이 꺾일 때 확인될 때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중간에 이렇게 조정 오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은 이 방향성을 따라가면은 여러분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큰 수익이 난 이렇게 큰 방향을 쫓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버겁다면 좀 쪼개세요. 시장이 보여주는 이러한 것들 있죠. 상승의 이런 마디, 좀 비교적 큰 마디. 요 정도만 여러분이 따라가려고 마음 먹으셔도 충분히 수익 납니다. 여기가 처음에 컸고요. 그리고 여기도 좀 크고요. 여기 마디가 크고 여기가 또 컸죠. 그래서 이제 크게 가는데 보면은 보통 한 서너 번 정도의 그런 이제 중간에 있는 마디이란 중간에 이런 큰 마디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게 가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여기도 보세요. 조종할 때 한 2, 3년 해버립니다. 2년 이상 이렇게 조종해버리거든요. 근데도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빠지고 이 가격 보세요. 거의 5만원 정도 되어지는 것이 2만원까지 빠져요. 아이고 5만원까지 구경했던 것이 2만원까지 빠지면 어떡하느냐. 거의 망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큰 방향을 보니까 망한 거 절대 아니잖아요. 살아나죠. 왜? 단지 우리가 이것을 못 받아들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하신 분들은 이러한 마디를 쫓아서 가면은 다 여러분이 수익이 납니다. 다 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방향도 모르고 그냥 어디에서 의존해가지고 야 친구야 너 뭐 샀냐? 나도 같이 사자. 아니면 지금은 뉴스에서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나도 거기에 기대서 한번 사볼까? 뉴스에서 사보니까 사볼까? 그런 걸로 투자를 판단을 하면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인 판단, 적어도 여러분이 이러한 방향을 찾는 것, 그것이 무지무지 중요해요. 사실은요,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3,300 찍고 2,600 깨는 이런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서 그랬는데요. 크게 보면요, 제2의 신대장 재지가 이번에 이미 출발해가지고 가고 있는 장이에요. 물론 제2의 신대장 재지가 이제 지금 출발하는 것도 있고 이미 출발해가지고 이제 잠시 쉬는 앞서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잠시 쉬고 있는 그러한 종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지무지하게 올라갈 종목들이 정말 시장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장에 뭐 지금 뭐 이렇게 크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판단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방향성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또 이렇게 중간에 또 각각의 조정 오는 거 아마 여러분이 이러한 조정들을 처음 겪어보니까 참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괜찮아 이렇게 코치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 코치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들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코치하는 거고 괜찮아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쑥 올라가는 거 수익 나는 것까지 가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비로소 그때 이제 아 주식이 이거구나 하면서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것이 헛된 건 아닙니다. 허투루 한 건 아니에요. 비록 여기가 좀 조정을 받고 좀 어려운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좀 괴롭지 않습니까? 여기가 괴롭긴 하는데 여기를 이겨내신 분들은 분명히 예방주사는 맞았다고 봅니다. 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탈락하고 포기하고 나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잘 견뎌내셨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훈련이 이제 되어진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주식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수익 내는 비결은 사실은 인내에 있는 겁니다. 그냥 공짜로 먹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다 땀과 노력 이런 것이 있어야지. 주식 공짜로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큰 코 다칩니다.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불로소득 꼭 땀 흘리고 뭐 육체가 움직여야 됩니까? 우리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빠질 때. 마음고생을 하는 것은 진짜 속이 새까맣게 진짜 타들어가는 그런 것을 참고 있는데 그것을 공짜로 먹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투자소득, 금융소득 이렇게 부를 수는 있지만은 불로소득이라고 부르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로또 하나 끌었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거는 불로소득이 맞죠. 고생을 안 했는데. 주식 투자는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꺼이 감안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참으셨습니다. 어쩌면 주식 시장에 입문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신 거예요. 예, 첫 번째 관문. 그게 이런 조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잘 통과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이 나오는 것. 이번 장에서 방향이 나오는 종목을 이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을 찾게 된다면은 여러분 지금 있죠. 충분히 이제 지금까지 손실이 있는 거 있죠. 충분히 만회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더 손실을 넘어서 더 수익으로 가는 그러한 이제 또 한 발자국을 내딛는 그러한 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것이 참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할 수 있다, 된다, 기회가 온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종목들을 자꾸만 찾아보려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부지런히 종목을 보셔야 돼요. 종목을 부지런히 보면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제 어떤 것이 방향이 나오기 시작하느냐,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찾아보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경험이라든지 학습을 통해서 좀 더 뚜렷하게 볼 수는 있는데 아마 그거 보는 노력도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런 종목들을 보는 방법. 자, 대신증권일 경우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보면은 여기 뭐 화살표처럼 딱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거 한번 눌러주세요. 요거 탁 누르면 뭔가 이렇게 옆에서 딱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가냐면은 여기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관심 종목이 있습니다. 관심 종목이 있는데 요거 딱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저기 위에 보면은 최상단에 주식 종목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 것을 한번 딱 눌러주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 종목을 보고 싶으면 전 종목 선택하시면 되고요. 코스피만 추려서 보고 싶다면 코스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보고 싶으면 코스닥 이렇게 하면요. 그 아래에 코드 순서대로 종목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아마 전 종목 다 보기는 좀 부담스러우실 거고 적어도 코스피나 코스닥으로 나누어 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코드 순서대로 이렇게 클릭하면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럼 주식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이제 계속해서 관찰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쭉 보다 보면 아마 여러분이 한꺼번에 다 보려고 하면 버거울 거예요. 저희들은 다 봅니다. 하루에 이제 다 보는데 이게 업이니까 이제 다 보는데 여러분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다 보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바퀴는 돌려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누어서 보세요. 그래서 하루에 3,400개 보면은 일주일이면 좀 돌아가더라고요. 우와, 3,400개 너무 많은데요 하면은 겁먹지 말고 하루에 100개라도 보시고, 그것도 안 되면은 일단은 여러분이 안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거 우리 주식 투자 사업이잖아요. 투자를 하는 행위고 사업.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최소 30분 이상 1시간 정도는 차트를 보는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됩니다. 보고 잘 모르겠더라도 보세요. 꾸준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고, 보다 보면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느낌이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식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여러분이 좀 노력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활용을 해야죠.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클릭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건 제가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아까 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별로 어려운 작업 같지는 않아 보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이러한 방향이 나오는 종목들을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찾다 보면 수십 개가 나올 겁니다. 수십 개가 나오는데 그래도 뭐 그러한 어떤 그 수십 개를 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또 어떤 종목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그냥 소문만 듣고 누구한테 물어봐 가지고 막연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걸러내서 한 종목이 오를 확률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지금 있죠. 지금은 우리가 시장이 결코 약하지가 않습니다. 악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이겨내요. 잘 버텨내고, 오르지는 않지만 버텨낸다.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큰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뭐 조금 더 시간이 살아난다면 나중에 또 무료 추천주도 들리고 할 테니까 정말로 답답하신 분은 이제 부지런히 오셔서 방송 들으시고요.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런 것들을 판단 어느 정도 하면서 찾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꾸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뭐 오늘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살짝 오버됐는데 이제 마쳐야겠네요. 자, 시장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겁먹을 필요 없고, 지금 잘 준비하면 모처럼에 그래도 반등을 통한 반등 때 그나마 지금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 무방 때 목요일 금요일이 있는데 또 이제 며칠 지나보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토스님 어서 오시고요. 그때 이제 제가 물러갈 시간이 되었네요. 자, 아무쪼록 여러분 힘내시고요. 지금까지 수익 내려고 지금까지 고생하신 거니까 힘 좀 더 내시고요. 성공 투자는 하루하루 되시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